반갑습니다. 솔리드웍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라는 건요, 먼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형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공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물병, 이것도 동그랗게 생겼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구슬, 형광등, 그리고 소주병,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생긴 형상들 다 회전체라 말을 하는데, 이러한 형상들은 돌출로 만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쉬운 방법으로 스케치를 선정하고,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회전 보스 베이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돌출한테 돌출 컷이 있듯이 회전의 반대는 여기 회전 컷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거죠. 자, 형상을 만들 때는 회전 보스를 써야겠지만 회전을 하면서 뭔가를 파내야 될 때, 파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회전 컷을 이용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먼저 스케치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체를 만들려면 어떤 스케치를 그려내야 되는지 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공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은 어떤 회전체가 됐든 간에 일단은 머릿속으로 절반을 잘라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절반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단면으로 보이는 기능이 여기 이 버튼이 이제 단면 기능인데, 자,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그냥 보고 배워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써먹으면 되겠죠. 자, 단면 버튼 누르니까 이게 반을 잘라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이제 정면, 평면, 우측면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자를지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버튼 한 번씩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정면, 평면, 우측면,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지금 현재 우측면으로 되어 있죠. 우측면으로 그냥 우측면 방향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른 다음에 이렇게 확인 한번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리는데, 제 거는 이제 잘리면서 가상으로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줬는데 여러분은 색깔이 안 칠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이 단면 버튼을 다시 한번 해제하시고 단면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색 편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지정하십시오. 저는 핑크색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나오신 다음에, 그리고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캡 색상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색깔이.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잘린 건 아니고 가상으로 잘려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면, 잘린 면이다. 자, 이 제품을 잘랐을 때 잘린 면이 이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면 중에서도요, 절반의 단면을 찾아야 됩니다. 자, 중간에 선을 하나 그리세요. 대칭 선을 하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절반만 보는 거죠. 요렇게. 이 절반을 가지고 중심축을 기점으로, 이게 중심축이죠. 이 중심축을 기점으로 회전을 하면서 살을 빽빽하게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전체가 나옵니다. 자, 공은 그래요. 그럼 또 다른 거 예제를 한번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병은 어떨까요? 이 물병도 물론 도면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가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을 잘라 보겠습니다. 자, 반을 이렇게 잘라 볼게요. 자, 반을 자르고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랬을 때 이 회전체는 반을 자른 상태에서의 단면이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색을 칠한 부위의 스케치, 즉 굉장히 얇은 두께를 가진 스케치가 나오겠죠. 자, 좀 이렇게 주변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스케치가. 지금은 두께가 1mm일 겁니다. 1mm.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물병을 만들기 위한 스케치다. 단면 중에서도 절반, 뭐 이쪽을 그리든 이쪽을 그리든 절반만 그리면 됩니다. 이 절반 그린 스케치를 가지고 중심축을 만들어서 이 중심축을 기점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빽빽하게 살을 채우면서 물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회전체는 절반을 잘라라. 절반을 잘랐을 때 단면 중에서 그 단면 중에서 절반의 단면을 그려라. 그게 곧 이 회전체의 스케치가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랑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일단 세두면 열어주시고요. 자, 정면을 잡고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원을 하나. 중심을 찍고 원의 크기는요, 간단하게
60파이짜리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중간에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트림으로 근접 잘라내기로 오른쪽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스케치 종료. 자, 제가 너무 빠르면은 여러분에게 천천히 일시정지 해 가면서 그려 오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를 종료했기 때문에 컨트롤 7. 자, 이 상태에서 회전 한번 들어갑니다. 자, 저는 제품을 먼저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해놓은 상태하고 선택을 안 해놓은 상태가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일반적으로 ESC를 했습니다. 그냥 스케치에서 종료하면은요, 빈 공간에 클릭을 하든 또는 ESC를 해서 스케치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회전 보스 베이스 클릭. 자, 그러면은요, 처음에 중심선이 될 선을 먼저 클릭합니다. 중심선이 될, 중심축이죠. 요 선이 중심축이 돼야 돼요. 클릭. 그럼 바로 그냥 인식을 해요. 어차피 영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중심축을 선택하면 바로 그냥 미리 보기로 회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왼쪽을 보면은 각도가 360도인데 180 엔터.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요, 바로 위에 블라인드 형태의 왼쪽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 바꿔도 되고요. 자, 블라인드를 눌러서 중간 평면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린 스케치로부터 양쪽으로 90, 90이 돼서 합이 180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제 얇은 피처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미리 보기가 안 나오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얇은 피처는 해제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해제. 또는 얇은 피처를요, 지금 10mm인데 이거를 뭐 5mm 정도 줘볼까요, 5mm?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 열어서 선택 프로파일에다가 이 면을 찍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회전이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얇은 피처가 성립이 될 수 있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얇은 피처를 해제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얇은 피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제가 한번 일단 만들어 놓고 볼게요. 자, 컨트롤 Z 돌려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요 선 있죠? 요 선을 제가 이제 마우스 우클릭 보조선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보조선이라는 건 내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일반 실선이 아니라 보조선이면은 모델링이 인식을 안 해요. 못 해요. 보조선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패곡선이 아니라 지금 생긴 건 패곡선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선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기가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회전이 안 돼요. 자, 해볼게요. 한번 스케치 나와서. 자, 회전 보스 베이스 눌러서 중심축을 선택하면은요, 뭔가 이상하죠. 자, 얇은 피처 닫힌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요 선이. 그쵸? 아니요 눌러볼까요? 예 하면은요, 이게 자동으로 닫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실선을 인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기존처럼 이 면적을 인식을 하는데, 이 버전이 또 옛날 버전 이런 기능이 없어요. 자동으로 닫아주는 이런 기능이.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선이 중심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회전 보스 베이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선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한번 이제 자동으로 닫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자동으로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 영역이 아니라 이 선을 한번 클릭해 봐야겠다. 그래도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은 그럼 아싸리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건 제가 다시 그린 건데요. 회전 보스 베이스 중심선. 자, 마찬가지 여기 뜨죠 지금. 그러면은 아니오 누를게요. 자, 아니오 누르면은요, 이거 보면 얇은 피처가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그쵸? 요 선의 두께들, 이거 그 돌출 우리 얇은 피처 내가 설명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선한테 두께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선한테. 이걸 180도 한번 입력해 볼까요? 180도 입력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원래 스케치 선인데, 자, 이건 보조선이니까 인식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선한테만 두께가 10mm가 적용을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두께가 10mm가 적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회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래서 이제 이 중심선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얇은 피처를 갖고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잘 안 씁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5mm 정도 해볼까요? 얇은 피처. 그러니까 얇은 피처 같은 경우는 폐곡선이 아니라 이제 개곡선일 때, 그쵸? 그럴 때 좀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취소를 했고요. 자,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새 파트에 들어가서 정면에 스케치를 들어가고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원을 더 그릴게요. 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라인으로 이렇게도 그려볼까요? 이렇게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이 아니라 그냥 실선을 했습니다. 실선 전부 다 이제 영역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실선을 그렸고요. 이 상태에서 원래는 트림으로 선 정리 반을 잘라야 되는데 그냥 자르지 않을게요, 여러분. 자르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르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시면 좋겠죠.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컨트롤 7. 빈 공간에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놓으시고요. 자, 회전 보스 베이스 그리고 중심선은요, 요 세로선 얘를 잡아 볼게요. 클릭. 자, 그럼 일단은 이 중심을 기점으로 어떤 영역을 회전할지를 몰라요. 굉장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딱 하나밖에 없을 때는 자동으로 회전했는데 지금은 회전할 그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절반만 선택하면 클릭. 자, 회전이 되는데 왜 회전이 안 돼? 왼쪽 보니까 얇은 피처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어지간하면 얇은 피처는 해제해 놓으셔야 됩니다. 되죠? 이렇게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택 프로파일에 내려와서 클릭으로 내려와서 뭐 지금 이것만 할 거면 여기서 확인 누르면 되는데 밑에 것까지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죠. 또 바깥에 것도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트림을 안 해도 내가 직접 여기 선택 영역에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트림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전 보스 베이스 이번에는요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선택 프로파일에서 이제 영역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원을 선택할게요. 원을 어차피 원을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왜냐면 원은 이제 완전한 원이니까, 반이 잘린 원이 아니니까. 자, 삭제, 마우스 우클릭 삭제하시고요. 일단은 여기, 그리고 얇은 피처는 해제. 자, 해제하시면 이렇게 180도만 돌려볼까요? 그리고 선택 영역에다가, 이 안쪽까지 그냥 클릭을 할게요. 꽉 메꿔지게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체크하니까 이제 절반이 다 체크가 된 거죠.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꽉 채워진 180도의 반원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시 한번 회전의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 밑에 스케치의 마우스 우클릭 보이기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회전 컷 해볼까요? 회전 컷 눌러서 마찬가지 중심선이 될 선 클릭을 하고요. 자, 선택 프로파일에 들어와서 원하는 영역이 이거 또는 밑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회전 컷이기 때문에 뭐 360도 회전해도 상관없겠네요. 확인. 이렇게 하나 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회전 컷이기 때문에. 회전 객체는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전하고 회전 컷인데 뭐 원리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얇은 피처를 설명했는데 그것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서 좀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일 주소 있죠?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뭐 이해가 안 될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에제를 가지고요 회전체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배웠던 기준면 만드는 거라든가 돌출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도면을 하나 가져올게요. 제가 일단 새 문서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파트에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는 도면인데요. 자, 이 도면을 이 모델링을 이제 어떤 순서에 거쳐서 해야 될지 이제 계획을 먼저 짜야 되는데요.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이걸 보자마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많은 경험을 좀 쌓아놔야만 나중에는 이제 도면을 보자마자 이거부터 만들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어떤 기능을 사용할 거냐면요.
돌출을 일단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 이렇게 보이는 요 빨간색 도형, 이렇게 내가 지금 칠해놓은 이거 먼저 그리겠습니다. 정면도죠. 자, 그러면 좌측의 정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원점 클릭, 수직으로 46.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당한 점에서 눈대중으로 클릭, 클릭, 구성선이 뜰 때 클릭, 클릭. ESC 종료. 자, ESC는 여러 번 눌러도 됩니다. 자, 진행의 치수 들어갑니다. 각도부터 주는 게 유리하다. 자, 여기 선과 여기 수평선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빼서 클릭, 19 엔터. 자, 그리고 여기 가로선을 클릭해서 58, 여기 가로선을 클릭해서 122. 자, 전부 다 검정색인 걸 보니까 완전 구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스케치 치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7 등각 보기. 자, 저는 빈 공간에 한번 클릭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하시고 돌출 보스 베이스로요. 아무 선인 하나 선택하시고, 자, 방향은 뭐 앞으로 해도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가 요걸 그렸는데 두께는 64 얘가 되겠습니다. 자, 두께는 64, 위에서 봤을 때 요 두께가 되겠죠. 자, 64 엔터. 자, 그리고 확인. 자, 여기서 이제 필렛을 할 건데요. 3D 필렛 클릭. 자, 첫 번째 부동 반경으로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64의 절반이면 이제 32mm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32mm 입력하고, 32mm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 날카로운 세로의 모서리 클릭. 자, 32,000이 들어갔냐? 32. 여기 세로선 클릭. 여기 세로선만 잘 클릭해 주시면은 절반 32, 반대편 절반 32가 되면서 동그란 원형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확인. 즉, 네모도 원이 될 수 있다. 필렛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생각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부동 반경 가장 일반적인 라운딩으로 한번 줘봤고요. 자, 컨트롤 Z 한 번 더 해볼게요. 필렛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부동 반경이 아니라 반지름 값을 아나 모노나 상관없이 여기 보면 가장 끝에 둥근 필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둥근 필렛은 반지름을 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칸이 세 칸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칸에는 스타트 요면, 자,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오세요. 가운데면, 세 번째 칸으로 내려와서는 살짝 돌려서 반대편 면을 찍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폭에 맞는 반지름 값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라운딩을 바로 둥근 필렛이라더라.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좀 더 깔끔해 보이죠? 중간에 이렇게 선이 안 보이고 일단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더라. 자,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무엇부터 할 거냐면은 저는 여기 구멍 가공 마법사가 있습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 그래서 구멍 가공 마법사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이 바깥쪽 원과 같은 중심에다가 뚫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면은 이제 경사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점을 찍게 되면은 구멍 가공 마법사 이게 대각선을 뚫려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멍 가공이 수직으로 뚫려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자, 위에 여기 빤빤한 요 면 있죠?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서 점을 이용해서 여기 점을 이용해서 이 원을 살짝 건드려 주세요. 살짝 건드려 주면 중심이 잡히죠? 거기에 점을 찍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옵니다. 자, ESC. 자, 피처에 들어가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사이즈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운터 보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규격은 KS 규격, 유형은 구멍 붙이 볼트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에 바로 체크를 하세요. 자, 사용자 정의 크기에 체크를 한 다음에 차례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작은 쪽 지름. 자, 작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게 25파이죠. 자, 25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큰 지름. 자, 큰 지름은 여기에 없고 위에 보니까 여기 49파이라 나와 있네요. 49파이, 49 엔터. 자, 마지막 거는 큰 지름의 두께. 즉 이 49짜리가
요만큼 몇이 들어왔느냐? 전체가 46인데요. 밑에가 20이 남으려면은 요거는 26이 되겠죠? 해서 26을 쓰겠습니다. 자, 26. 자, 그리고 마침 조건은 지금 보니까 구멍이 밑으로 뻥 뚫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문선이 이렇게 밑으로 뻥 뚫려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마침 조건을 관통으로 두시면 됩니다. 관통. 그리고 위로 쭉 올라와서 위치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3D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그려놓은 점에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점에 찍었더니 이렇게 그 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띵,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구멍 가공 마우스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돌출 컷으로 뚫어도 되고 뭐 회전 컷도 돼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절반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절반을 그려서, 그렇죠? 그리고 회전 컷 하였고 중심선이 이제 이게 중심이 되겠죠. 이게 중심축을 A로 인식해서 이제 회전 컷하면 되겠죠. 회전 컷 깔끔하게 한 번만 하고 넘어갈까요? 이제 구멍 가공 마우스는 이제 할 줄 아니까 회전 컷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여기 가운데 이제 면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기준면 만드는 방법 배웠죠. 자, 피처에서 저기 오른쪽에 참조 형상의 그 화살표를 누르고 들어가면 기준면이 있습니다. 자, 기준면을 누르고 앞에 면과 뒤에 면을 찍으면은 찍은 두 개 면 사이에 정중앙에 세로의 면이 하나 생성되죠. 자,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스케치를 누르고 이 면에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한 절반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으로. 이런 점이 뜰 때 찍으면 좀 불리해요. 저는 일부러 제 점을 좀 피할게요. 물론 지금은 점에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정중앙이 맞으니까 살짝 옆에다가 찍어서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가다가 이런 구성선이 뜰 때, 그쵸? 여기 끝점에서 구성선이 쭉 뜨고 있죠? 네, 그때 클릭을 하고 내려와서 선을 마감 처리, 클릭, ESC 종료.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늘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절반의 회전체를 그린 거죠. 자, 이런 절반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은 쪽 지름 요 선과 요 중심을 클릭하고 얘는 12.5가 돼야 되고요. 12.5. 자, 여기 큰 쪽은요. 큰 쪽은 이게 49의 절반 49 슬러시 2 49 슬러시 2를 써도 되고 그리고 요 위치가 지금 뭐 여기 끝에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32가 되겠죠. 32. 왜냐면 요 반지름이 32니까 그렇죠? 큰 쪽 지름이 요 64의 절반이니까 32가 되겠죠. 높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높으면 좋은데 일단 맞춰볼까요? 가장 위에 선하고 바닥선 찍어서 46. 그리고 요게 26.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리고 스케치 종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중간 일시정지를 좀 하고 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종료. 컨트롤 7.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 컷 들어가 볼게요. 피처에 들어가서 회전 컷을 누르고 중심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실선이지만 중심 역할을 할 선. 요게 중심 역할을 할 거죠. 클릭하시면은 이게 바로 들어갑니다. 영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혹시 내가 원하는 영역이 선택이 안 됐으면 여기 선택 프로파일에 들어와서 그 영역을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쵸? 얇은 피처가 체크되어 있으면 해제해야 되는 거고, 확인. 이렇게 회전 컷으로 할 수도 있겠더라. 근데 훨씬 구멍 가공 마우스가 좀 간단하긴 해요. 여기에서는, 그쵸? 자, 일단은 평면 요거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놈한테 마우스 오른쪽 숨기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할까요? 요 뒤에 원 9. 이게 지금 SR53이라 되는 건 이제 스피어 레디우스라고 해갖고 9를 넣으면 돼. 9. 9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똑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53이라는 거는 앞에서 봐도 53이고 옆에서 봐도 53이다. 그렇죠? 똑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다. 어디서 보든 공이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한 4분의 1로 잘라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 만들고 나서 형상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하면은 이걸 자르면은 이렇게 절반을 자를 거고, 그렇죠? 요 단면을 그려서 회전을 시키면 되겠네요.
저는요, 그래서 목표가 밑에서부터 16이 올라와서, 그쵸? 밑에서부터 16이 일단 올라와야 돼. 이렇게. 거기에서 이 절반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해요. 뭐 이러고 요걸 그려도 되고 뭐 다른 걸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기준면 만드는 연습도 할 겸, 그쵸? 해서 제가 이제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클릭해서 이번엔 바닥 살짝 돌려서 바닥면을 찍고 16mm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향은 여기 뒤집기를 체크하셔야지 위로 16이 올라가는 거죠. 바닥으로부터 평행하게, 그렇죠? 내가 바닥을 찍은 이유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평행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죠. 확인 한번 눌러주면 되겠고, 요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스케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스케치 들어가는 거고, 선택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스케치 버튼 누른 다음에 요 면을 틱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바닥으로부터 보는 면인데 이거를 이제 그 면의 수직 보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반대로 위에서 보는 형상이 됩니다. 예전에 아마 강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 때 설명을 드렸어요. 면의 수직 보기를 한 번 더 누르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본 형상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면의 수직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걸 SR53을 그리면 됩니다. 원을 여기 중간을 찍고 크게 그려서 이게 53 곱하기 2, 그쵸? 106이 되겠죠. 그리고 라인으로요, 아까처럼 이렇게 얘는 트림을 좀 할게요. 제가 이해를 돕고자 트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트림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이왕이면 트림을 해서 정확한 스케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소 잘라내기 중에서 근접 잘라내기, 이렇게 반을 잘라서 요거 결국은 이겁니다. 얘를 가지고 회전을 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스케치 종료해 볼게요. 컨트롤 7번. 자, 지금 현재 스케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 저는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처에서 회전 보스 눌러주시고 중심 역할을 할 선, 이 선. 왜냐면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위로, 그렇죠? 해볼게요. 중심에 해당되는 선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죠. 이제 방향을 조심히 잡아야 돼요. 만약에 회전 버스를 누르고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을 잡게 되면 회전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회전이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이쪽인데 이쪽인데, 그쵸? 요거는 아니죠. 지금 방향이 완전히 틀렸죠. 자, 회전 버스 그리고 중심이 이게 아니라 요쪽 방향,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이쪽으로 되고 있죠. 이쪽으로. 그쵸? 각도는 180도 갈게요. 180. 자, 180도 하니까 딱 정확하게 절반. 요 영역이 180도 쭉 와서 여기까지, 그쵸? 확인.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뿔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마찬가지 이 경사면은 기울어져 있는 면이니까 이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그리게 되면은요, 원이 그 면과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돌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그 면과 직각 방향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돌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면은 경사면은 아니고 이 경사면에 스케치를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저는 지금 보니까 요 10mm라는 치수가 주어졌는데 요 상부면에서 10mm가 떠 있는 면이래요. 여기 끝에가. 그래서 참조 형상 안에 기준면을 클릭해서 요 상부면을 띡 찍고 그리고 10mm, 자, 10mm를 입력해서 위로, 그쵸? 예, 확인 누르시면은 이 면으로부터 10mm가 이제 올라온 면이 하나 생성이 된 거고요. 스케치 버튼 눌러서 이 면을 클릭하면은 정확하게 이 면 안에 들어왔는데, 자, 원을 그리기 전에 제가 보조선,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중심선으로 4분점에서 센터까지 하나 그려놓고 동적 대칭 복사로 중심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은 여기다가 대략 이 위치에다가 하나 적당히 그려 놓으시면은 밑에 자동 생성되죠. 치수 기입 들어갑니다. 요거는 몇 파이지? 7파이네. 7파이.
그리고 여기 왼쪽 세로선을 찍고 원을 찍어서 이 거리는 10mm. 그리고 세로 이제 이렇게 요 치수가 이제 몇이냐면은 여기 보면 50mm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원을 찍고 반대편을 찍어도 되는데 그냥 중심선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중심선 찍었을 때 마우스를 밑으로 확 내리면은 이게 보세요. 이렇게 내리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잘못 잡혀갖고 이 원을 찍고 중심선을 찍었습니다. 점이 아니라 선을 찍어야 돼. 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원을 찍고 선을 찍었으니까 그 사이값만 나오지만 마우스를 밑으로 확 내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지름으로 이렇게 지름이 아니라 이제 양단거리로 그쵸? 찍기는 요 중간을 찍었지만 대칭 그 중심선이기 때문에 꼭 대칭선이 아니라도 이게 중심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동적 대칭 복사는 상관이 없고 중심선만 있으면 자동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내리면은 양단거리로 측정이 됩니다. 클릭 50. 자, 동적 대칭 복사 필요 없으니까 해제하시고요. 스케치는 종료하겠습니다. 컨트롤 7.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10mm가 올라간 이면에 빤빤하게 평행하게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수평으로 잘 그려졌죠? 이 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돌출을 하겠습니다. 피처에서 돌출 원. 자, 방향은 반대 방향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이 이것도 같이 선택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선택 프로파일에 들어와서 선택 프로파일에 클릭하고 들어와서 이쪽 원도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메뉴는 방향 1번의 블라인드 거리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까지 찍으면 되겠죠. 다음까지로 하게 되면은 지가 스스로 가서 부딪히는 면까지 자동으로 돌출이 스톱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7. 자, 필요 없는 면은 마우스 우클릭 숨기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회전체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고요. 그 회전체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준면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라운딩의 응용, 이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요. 이걸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되돌리기 하고, 그쵸? 그리고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일시정지 해놓고 따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계속 솔레적서 동영상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블로그 주소에 들어오셔서 계속 올라오는 동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교재는 지금 앞에 써 있는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